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숙박업소를 통째로 빌려서 주인 몰래 땅굴을 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약 2달 동안 삽과 곡괭이로 무려 9m를 팠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나래서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주는 한강공원. 이곳이 최근 주취자들과 불법 노점상 그리고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1m 밀착 르포에서 확인해봅니다. 땅을 파고 들어간 모습이 꼭 광산 입구처럼 보이시죠? 놀랍게도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 건물을 통째로 빌린 일당이 약 2달 동안 판 땅굴이라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무려 9m의 긴 땅굴을 파서 기름을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일당이 충북 청주시 한 숙박업소 건물을 빌리면서 시작이 됐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이곳이 그 피해자들이 통째로 빌렸다는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는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여진 채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땅굴을 팠던 걸까요? 그러게요. 이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와, 지금 여기를 뚫었던 겁니다. 와, 진짜. 네, 상상도 사람 한 안 되네요. 명이 지나가기도 비좁아 보이는 구멍을 뚫은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황당하네요. 이 구멍이 메어지기 전 모습을 보니까요. 모래 주머니와 나무 판자들로 벽면을 단단히 고정시킨 부분이 네. 눈에 띕니다. 우레탄 폼의 전문 장비들까지 이 조명도 설치해 작업했던 일당들. 이 단기간에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아주 작정하고 했네요. 네, 그리고 이 땅굴의 끝엔 최종 목적지인 송유관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건물을 빌린 뒤 기존에 이곳에서 지내던 손님들까지 내보내면서 아예 이곳에서 숙식까지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범행 장소였던 거죠. 자, 이때 일당이 쓴 걸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는데요. 제일 황당한 게 모래 자루가 1000개예요. 1000개. 아마 엄청나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땅굴을 아마 깊게 파들어갔던 얘기죠. 이 건물 아래로 9m의 땅굴이 파지는 동안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일까요? 호텔을 용도로 한다고 썼어요. 영업을. 어떤 사람들은 공사를 막 이거도 저거도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영업을 미루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네 소문에 이제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영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송유관이 매설된 인근 숙박업소를 골라서 범행을 계획했던 건데요. 이 주변 상인들 이들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네. 여기 항상 손님을 포장하는 건설장비. 화물 트럭에 장비가 실려 있었고 호텔 공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알겠지. 그죠. 뭘 여기 별로 외진데 뭐하러 여기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나.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총 8명으로 자감책과 기술자, 작업자 등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구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직접 훔쳐다가 주유소에서 팔려고 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못 파니까 다시 이쪽에 판 거예요. A 주유소에서 땅굴을 파 얻은 석유를 B 주유소에서 판매할 계획이었던 일당은 그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 숙박업소에서 땅굴을 파 훔친 석유를 A 주유소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숙박업소에서 땅굴을 파기 전 일당이 석유 절도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주유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이곳은 옥천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피해자들 이번 범행이 있기 전 작년 10월 이곳에서 먼저 송유관 굴 파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m의 땅굴을 파던 도중 물이 나오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굴착을 준비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훔친 기름을 직접 판매를 했던 B 주유소도 찾아가 봤는데요. 자,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숙박업소에서 발견했던 메모에 적힌 상호명이었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일당 중 한 명이 운영하던 곳이라고요. 간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이 건물을 빌린 뒤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려 했던 과감함. 하여튼 이들은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읍면 단위의 조그만 예를 들어 주유소다. 그럼 거기 주유소에서 로부터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팔 수도 있지만 현물시장에서 대리점으로부터 사가지고 또 팔 수도 있고 어디에서 갔다가 받아서 팔아도 사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서 지역이나 이렇게 좀 교통량이 많지 않은 한적한 산골에 있는 그런 주유소들은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석유 유통 구조상 적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범행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유량 그 밸브에서 유령계로 측정을 해서 100을 공급했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 유량이 정확하게 100 들어가서 100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기가 유량계가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아요. 마찰 손실같이 발생되는 양으로 인지가 돼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송유관에서 자연 손실되는 양도 측정이 어려워서 유량 관리가 쉽지 않은 이 빈틈을 파고든 거죠. 하지만 결국 경찰에게 적발된 겁니다. 파이프라인까지 갔어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묻을 때 흔들림이나 진동 때문에 뭐 손상되지 않도록 몸에는 한 30cm 두께로 쌓여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나왔어요. 빼내진 못한 거예요. 그 직전에 걸린 거예요. 그 직전에. 그런데 문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부치산에 있다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탄원서를 써달라길래 내가 왜 탄원서를 써줘야 되느냐. 탄원서 받고 싶거든. 다시 그걸 뚫어가지고 허가업체를 맡기든가 안 그러면 나를 입회하에서 공사를 해라. 글쎄는 공사를 했다고 나왔는데 공사를 안 했어요. 그냥 거기 그냥 세면만 막아놓은 거예요. 건물이 뭐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질까 봐 불안한 거죠. 건물의 지하실부터 송유관까지 이어진 9m의 땅굴. 그런데 송유관 주변은 국유지라 지자체에서 땅굴을 메웠지만 숙박업소 쪽은 사유지라서 일당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일당은 그조차도 메우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땅속 밑에 기어 있는 곳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이런 하중들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땅이 얼었다 녹는 시기에 땅이 또 이제 약해지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이제 침하가 되거나 땅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송유관을 구멍을 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불꽃이라든지 화재로 이어지거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네, 지난 2018년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절도범들이 기름을 훔치려다 송유관이 파열돼 불기둥이 솟구쳤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화재뿐만 아니라 집안 붕괴도 우려되는 석유절도. 이렇게 위험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도유 범죄입니다.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법에 따라서 2년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의 수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조금 낮다. 이런 도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그만큼 공중의 뭐 생명이라든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훔치는 과정에서 화재나 인명피해 또 상수원 오염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2006년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도유범들이 기름을 훔치다가 송유관이 폭발해 5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송유관 도유 범죄는 단순한 기름을 훔치는 절도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1m 밀착 르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날씨도 화창하고 따뜻해져서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강공원은 북새통이었습니다. 6월까지는 항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마스크를 벗고 맞이한 첫 봄. 인파가 쏠린 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봄철 한강공원의 24시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콧바람을 쐬고 싶을 때면 생각나는 곳이 있죠. 주말마다 10만 명 이상이 찾는다는 여의도의 한강공원.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잔디밭마다 발 디딜 틈 없이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요. 나들이에 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는 없겠죠. 한강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오네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 4, 50번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요? 하루에요? 이쪽으로만? 예. 가장 많은 건 떡볶이고 그다음에 이제 치킨 종류.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는 배달 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원 초입에 들어선 노점들도 있죠. 한 명이라도 고객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노점 앞에서 음식점을 홍보하는 전단지까지 배포하고요. 와, 잠깐 서 있었는데 이만큼 받았어. 노점상과 배달 음식점 간의 치열한 영역 다툼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진다고요. 아이고. 잠깐 사이 일촉즉발의 소동이 피워졌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한강 보안관이 나섰는데요. 나가세요. 나가셔야 된다.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 배포는 모두 불법이죠. 사장님, 신분증 주십시오. 구청에서 허가한 노점을 제외하고는 공원 내 판매 행위 역시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 이게 전부 불법이에요? 신분증 주세요. 싫어. 강한 제재가 있는 게 아니라서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알고 계셨어요? 여기 과태료 받는 건지? 불법 아니니까 도망다니고. 과태료는 얼마예요? 한 번 이렇게 나오면. 7만 원. 과태료를 내므로써 예를 들어서 장사를 계속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저희는 다시 그분들한테 철거를 할 수 있는 사법 권한도 없고 저희는 난감하죠. 노점상의 화기 사용과 쓰레기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 또 위험천만한 물건이 공원을 점령한 것도 골칫거리죠. 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곳곳에서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는 주취자들. 그때 만취한 걸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화장실 두고 여기서 소변 보시길래 지나가시던 분들이 좀 보기 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44살인가? 형님들도 많이 하는 거. 황당하네요.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만 남성. 위협까지 가하는데요. 제 마인드는 내가 싸면 안 되는데? 네. 가리고 싸자. 남자는 노상방뇨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한강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날이 저물자 본격적인 술판이 벌어지고 시민들의 쉼터인 한강공원은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죠. 술을 이기지 못하고 속을 개워내는 사람까지 속출합니다. 와, 아이고. 이쪽에도 있어. 하나가 아닌데? 시민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와 벤치에서도 술자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제일 힘든 게 시객들이 즉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주치자가 있다는 민원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 도망치는 주치자와 진정시키려는 경찰 사이 한밤에 숨바꼭질이 펼쳐집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칫 선량한 시민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 그거는 아니죠. 네 맞아 취객인데 저희가 취객 처리하는 거거든요. 결국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경찰의 손에 끌려나갑니다. 그렇게 공원의 소동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곧이어 또 다른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번엔 구급차인데요. 무슨 일이죠 이번에?
친구분들 술 드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뛰다가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네. 119 불렀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음주 사고 속에서 보안관들은 또 다른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했죠. 뭐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버스킹 계도하러 갑니다. 버스킹 뭐가 문제인데요? 오후 8시까지 뿐이 진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지금 몇 시? 지금 21시 7분입니다. 9시 7분이요. 아니요, 저는 버스킹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저 공연 철수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괜히 제가 고집 부렸다가 이분들도 곤란해지시니까. 한강보안관이 야간 버스킹을 강하게 제지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니 어쩔 수 없죠. 지금. 아까 나만 대도했을 거야. 이미 갔다가 한번 다시 오신 그렇죠. 거예요? 차량이 가니까 또 다시 하는 거야. 특히 금토일에는 버스킹이 제일 문제예요.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께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요. 주거 공간이 있으니까. 산책이나 운동을 나선 시민들은 고성방가를 감수해야만 했죠. 또 공원 앞 아파트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불꽃놀이라네요? 그런데 단속했던 곳에서 또다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조금 전 단속으로 철수했던 그분 아닌가요? 또 오셨네요 결국. 네. 매번 이런 식이에요. 아까 그 상황 마무리되고 나서부터 한 1시간 정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밤은 깊어가지만 노점상들의 화려한 불빛은 여전했습니다. 호객을 위한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함께 휘황찬란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노점상을 포함해 공원 내 판매 행위는 모두 불법. 순찰 중인 보안관의 눈초리도 눈치채지 못한 채 판매에 혈안이 된 남자. 잠깐만. 잠깐. 박성기 사장. 물건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그렇게 불법 판매상이 유유히 사라진 자리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양심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바로 판매했던 야광 팔찌죠. 찍으시는 거예요? 야, 오케이. 다른 청년으로 올려주세요. 네. 일부 시민들은 이런 부도덕한 상황마저 즐기고 있는 상황. 그렇게 한강에 자정이 찾아왔지만 광란의 밤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불야성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한 2, 3시쯤 갈 것 같아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때 만끽해야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 6시 잔디밭을 가득 메우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쓰레기들만 덩그러니 남았죠. 똑같은데. 시민들은 한강의 민낯을 그대로 마주합니다. 깨진 병이라든지 음식이 제일 걱정인데요. 그런 것 좀 먹을까봐. 네.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술병에 위태롭게 방치된 담배꽁초와 쓰레기까지.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은 다 누가 치우는 걸까? 나도 여기에 노숙하지만은 개판을 오고 이제는 청소부들이 다 쳐. 일찍 나와서 치니까 이만이나 하지. 내가 하는 소리가 치는 사람 딸로 뭐 하는 사람 딸로. 나날이 늘어가는 쓰레기에 손이 늘 부족하다는 환경미화원. 저 하얀 게 다 쓰레기예요? 예. 뭐 치우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놓고 가는 거예요. 폐기물은 주말이 되면 하루에 10톤씩 나옵니다. 심지어 자리에 두고 간 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놓은 통인데 정작 음식물 쓰레기는 안 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은 채 재활용품마저 쓰레기통에 들어있죠. 게다가 여기 나와서 먹은 쓰레기라고 봐요? 이게 가정에서 갖고 나온 거지? 가정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도 무단 투기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다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원래 시민이 주인인 공원에 시민들이 자기 공원을 활용을 못한다. 여기다 뭐 쓰레기하고 전쟁하는 거죠. 살 거면은 뭐해. 씁쓸하네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엔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오늘은 한 마을에서 발견된 의문의 무덤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무서워요. 밤에는 묘지가 거기. 무수하다는 생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봉분에 막 덩굴이 이렇게 길가에도 많고 막 그랬는데 뭐 더 심하게 막 엄청 막 지저분하게 있었거든요. 오늘 찾은 곳은 충청남도 아산. 한적했던 마을에 언제부턴가 보기만 해도 오싹한 광경이 목격됐다고요. 무덤처럼 쌓여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지저분한데? 많이 쌓였는데 이게 저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도 이러고 있나? 이 고갯길을 넘어가면 그쪽 어딜 거예요? 마을의 고갯길을 넘어가면 나오는 한 골목. 불빛 한 줄기도 비추지 않는 이곳에 뭔가 잔뜩 쌓여 있다는 겁니다. 주민이 알려준 장소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봐봐 이거. 되게 봉분같이 생긴 게 되게 많아.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건 봉긋하게 솟아올라 있는 뭔가의 형태. 뭐죠? 그 둥근 모양새가 무덤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무덤의 형태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마치 무덤을 쌓아 올린 듯 위치 역시 불규칙한 모습인데요. 야 너무 어두워서 못 내려가겠다. 하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그 형태를 식별하긴 어려운 상황. 대체 이 기이한 무덤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날이 밝은 후 다시 찾아간 현장. 지난밤과 마찬가지로 뭔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건 확실한데요. 한눈에 봐도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된 듯한 모습.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이거 다 무덤이 아니네. 그런데 솟아오른 이 봉긋한 형태들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데? 숯불이 다 그냥 쌓여져 있네. 오랫동안 방치되어 억세진 숲을 힘겹게 걷어내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고철 덩어리와 기계들. 기계 무덤 같아. 이 수많은 고철과 기계들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또 왜 하필 이곳에 버려져 있는 걸까요? 다 이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뭐예요? 이게 기계 같은 거 이게 논기계 같은 거. 논기계? 예. 또 여기만 이만- 있은 게 아니야. 저 위에도 있고, 위에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여기는 쭉 있어. 여기도 다 기계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다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농기계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야 여기 위에 봐봐. 위에도 전부 다 기계가 있네. 길가를 점령한 것은 물론 이런 높은 옹벽 위까지 농기계들이 위태로운 모습으로 끝도 없이 줄지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와서 볼 때는 벌써 이만큼 쌓였으니까. 위에서 와서 데리고 안 많았어. 실제로 마을의 과거 사진을 살펴보면 2년 전만 해도 풀만 무성했던 자리에 점차 농기계들이 쌓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 온 거죠? 그렇게 하나둘 늘어난 농기계들이 마을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한겨울 씻겨 되지. 한겨울이 될 수가 있지. 보기도 안 좋지. 더 심하게 막 너무 그 아래 막 엄청 막 지저분하게 있었거든요. 문제는 방치된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와 각종 쓰레기로 인해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마을의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마을을 점령한 수많은 농기계들, 주인이 있긴 한 걸까요? 트랙터네 농기계 맞죠? 이게 트랙터. 네. 요거는요? 이항기. 이항기 못 심는 이항기.
주인을 찾기 위해선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 제조번호가 이게 있잖아요. 제조번호가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있잖아요. 바로 농기계에 부착돼 있는 이 농업용 형식 표지판입니다. 제조번호가 있다. 마을에 방치된 농기계에서도 제조번호가 적힌 표지판을 볼 수 있었는데요. 농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인적사항과 제조번호를 지자체에 신고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농기계들의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농기계 버려진 농기계들인데 이건 제조번호 같은 게 있으면 주인분을 좀 찾을 수가 있나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등록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농기계를 사가면서 농가가 등록을 했으면 가능한데 그냥 등록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의무화되지 않은 절차 때문에 농기계를 구매한 후에도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는 농민이 대다수라고요. 또한 농기계들이 방치된 현장을 보면 주인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답니다. 개인 거는 볼 수가 없죠. 물론 동네 밑사람이 한뭐 대여섯 대 이렇게 논다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된 게 이것저것에서 방치해 놓진 않죠. 방치된 농기계의 수를 봐선 개인의 소행은 아니라는 거죠. 전에보다는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그래서 그 밑에 공장 맞은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는 건 줄 알았는데. 농기계가 쌓인 곳 맞은편에 위치한 큰 공장. 혹시 농기계들의 소유주가 공장은 아닐까요? 직접 공장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이 농기계들 굉장히 많이 좀 버려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농기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레미콘? 하지만 해당 공장은 레미콘을 만드는 곳으로 농기계와는 관련이 없답니다. 경고문까지 설치돼 있는 것을 봐 주인이 없는 땅은 아닌 듯한데요. 누가 하여튼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데는 부속을 빼가지고. 빼고 여기서 뭐 고치기도 하고. 저번에도 한번 막 싸운 것 같은데 시청 공무원하고도 싸우고 막. 있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난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마을 주민들 역시 이곳을 드나들며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것. 인근 주민들에게 농기계의 주인을 수소문하던 제작진. 그때 현장으로 다가오는 한 차량. 심지어 누군가 농기계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치된 농기계 미스터리. 이번엔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요것만 있는 거 거의 다 내 거요. 저기 그 풀숲에 있는 거. 다 낼 거요. 이곳에 쌓여있는 농기계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밝힌 한 남성.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 또 고물상에서 연락이 와 있으면은 또 저기 이제 신기한 데가 한 바퀴 돌아. 이거를 다 선생님께서 직접 작업을 하셔가지고 부품을 파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료통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바퀴 세 바퀴 이거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엔진 팔아먹고, 믹싱 팔아먹고 한다 이거요. 남성은 폐 농기계를 모아 필요한 부품을 분리해 판매한 후 이렇게 비어있는 부지와 길가에 그대로 방치한 건데요. 언제까지 저렇게 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기 빠른 시일 내는 안 되더라도 금년 안에 이거 다 내려서 다 정리하고 저쪽 것도 거의 다 정리하고 요 공장 뒤에 요 공도 조금 정리하고 정 아까운 것만 몇 개 놔두고요. 다 치우고요. 올해 안으로 농기계들을 조금씩 정리하겠다는 남성. 최근 해당 마을처럼 각종 농기계들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거나 방치되면서 농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까? 이거 시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개인 거잖아요, 그죠? 주인을 찾는다 손치더라도 개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거예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되면 강제 폐차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농기계 같은 경우는 등록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 역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 하지만 농기계 방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인데요. 싫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녹아서 땅 같은 거 다 오염되고 그럴 거 아니냐. 우리 어차피 주민이니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좀 위험하지 않느냐. 차량과 사람이 오가는 길 위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 농기계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부품과 쓰레기들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두고 봐야만 하는 걸까요? 누가 치워야 되는 주체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소유자가 치워야 되는데 소유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방치된 그런 측면이 있었죠. 농업기계화 촉진 법안이 기존의 법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저희가 폐농기계를 지자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어떤 그 법을 농업기계화 촉진 법안에다가 개정안으로 넣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을의 흉물이 되어버린 폐농기계들,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빠른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노후된 농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2020년 기준 전국에 방치돼 있는 폐농기계는 무려 14,000여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농촌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폐농기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반려동물 쇼폼 콘텐츠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바로 보시죠. (15초에서 1분) 이내 짧은 동영상을 일컫는 쇼폼. 이 쇼폼 콘텐츠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쇼폼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영상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댄스부터 화장법, 음식, 운동 등 수많은 콘텐츠가 SNS에 쉼없이 업로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고 하네요.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많이 나와서 되게 귀엽게 많이 봤어요. 귀여운 거 다 봐라 이러면서 나만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이거 네. 손동작이 힌트인가요? 뭐죠? 저희 언니가 찍었었어요. 진짜요? 네, 있다. 그 영상만 있어요, 이렇게. 아, 유심히 보니까 어디서 본 듯 익숙한 손동작. 이거 혹시 맞습니다. 바로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곡 꽃의 포인트 안무죠. 중독성 강한 리듬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일명 꽃 챌린지라고 불리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동물들의 꽃 챌린지. 인형 같은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꽤나 찍기가 어려운 영상이에요. 그래요? SNS에서 꽃 챌린지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맛본 영상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고 영상을 찍게 되는 보호자들의 심리는 뭘까요? 정말 싫어하네요, 강아지가. 번에서 30번 찍으면은 실패. 저도 조금 제 욕심이기는 하죠. 이게 영상을 조금 간직하고 싶고 내 자식 이쁘지 않나요?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제 이뻐해주는 댓글이 대다수니까. 최근 수많은 쇼폼 콘텐츠 중 꽃 챌린지가 반려동물을 자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인데요. 너도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챌린지가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동물이라는 것이 날 것 그대로 가식 없는 진솔함이라는 것 자체가 매력이잖아요. 가식 없이 진솔하게 우리가 일상을 얘기하자라는 것이 이 Z세대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이러한 동물, 쇼폼, SNS상의 콘텐츠라는 것이 가치관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이죠. 젊은 집사들의 자식 자랑 트렌드가 된 꽃 챌린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운 모습을 잘 담아낼 수 있는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초파는 세이블 포메라니안을 이번에 이제 한국 나이로 3살 된 이 강아지고요. 저랑 같이 산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쁜 짓. 앉아. 깜찍한 얼굴에 복잡한 개인기까지 척척 해내는 오늘의 챌린지 달견. 초파를 소개합니다. 댄스는 물론이고 드럼까지
장르 불문, 다양한 챌린지를 섭렵한 초파에게 아주 특별한 챌린지 성공 루틴이 있다고 하네요. 그 비법을 공개하겠다며 들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장난감? 아무래도 장난감이랑 많이 놀고 이제 체력을 다 소비한 다음에 하면은 조금 더 얌전히 잘 찍는 것 같기는 해요. 챌린지에 돌입하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이렇게 초파의 넘치는 에너지를 다 분출시켜준 후에 드디어 촬영을 준비합니다. 이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초파 나오는지 보세요. 이때 나왔어?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초파를 위해서 비장의 아이템을 꺼내드는 승아 씨. 이거 아니야. 여기 어딨지? 여기 있네. 만 있어 이거. 이게 뭔가요? 이거 간식 아니에요? 간식을 저기에 딱 올려놓고. 거야 이거 네, 봐. 간식을 저 꺼내자마자 있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초파. 기회는 바로 이때입니다. 초파가 간식에 한눈을 파는 사이 안무 동작을 이어나가는 승아 씨. 꽃미소를 날려주는 걸 보아하니 초파도 이 상황이 싫지는 않은 듯하죠? 그런데 반려동물 챌린지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막 억지로 이것저것 시키면 조금 강아지도 부담스러운 것 같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 드럼 동작부터 지능을 테스트하는 챌린지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동물들에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개들의 행동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개들과의 교감이 되게 뛰어나고 그다음에 개들이 주인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럼 뭘 해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좀 제가 바디랭귀지를 봤는데 되게 좋아해요. 어떤 애들은 이거를 자기에 대한 자극이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하시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사랑과 교육을 같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내 가족과 한 번쯤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남 아산에 위치한 광덕산. 이곳에 보물이 있다고요? 1억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죠. 무슨 일 있어도 1억 찾아야 돼. 억소리 나는 보물을 찾기 위해 출동한 쌍둥이 형제. 인생 역전 꿈꾸며 아프리카 가나에서 왔습니다. 형 이스라엘과 동생 이삭. 여기는 뭔가 여기가 위험한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비탈길. 야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쌍둥이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뭐야? 깜짝아. 뭐야? 눈물 아닌가? 무슨 소리죠? 누구세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일단은 만나러 가야지. 만나러 가야지. 가야지. 어디 계십니까?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이동하자 수상한 손놀림에 곱게 닦은 머리까지 비탈길도 유유자적. 대체 누구신가요? 신봤다요? 25년 경력의 약초꾼 김용관 씨. 예, 안녕하세요. 여기 맞아요? 보물 있는데? 똑바로 서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 어우. 똑바로 서가지고 잎사귀가 5개씩 매달려.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보물을 찾아야죠. 그 보물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힌트를 주면 힌트만 줘요. 이렇게 그 대가 앞바닥에 서 있고 잎사귀가 5개씩 매달려 있어. 예? 깊은 산에서 자라고 발견하면 신봤다를 외치게 하는 그것. 보물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보물 어디예요? 보물 어디게? 내가 여기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어. 더 좋은 곳이 있어. 조심해.
아니 왜 이렇게 못 따라오는 거야? 길이 험하네요. 보물 찾기가 네. 쉬운 게 아니야. 예. 등산로에서 벗어난 험한 길을 1시간가량 올라왔을 무렵 드디어 도착. 힘들지 않아요? 뭐 매일 일과처럼 하는 일인데 뭐. 아 매일이요?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물을 찾기도 하고 보물을 또 가꾸기도 하고 하거든. 아 진짜요? 여기에서 보물을 가꾼다고요? 산속 깊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 단순히 풀밭처럼 보이지만 그냥 풀이 아니랍니다. 서늘한 기온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 채 산삼을 재배하는 주인공의 보물 바치는 셈이죠. 아 그럼 이거 보물인가요? 그렇지, 이게 보물이지. 그러면 이게 소위 산삼. 아 삼삼이요? 산삼. 깊은 산에 사람이 씨를 뿌린 뒤 재배한 일명 산양산삼. 씨앗이 발화된 형태의 일년근에서 점점 늘어나는 잎과 가지 개수, 잔뿌리의 형태로 나이를 추측해서 오래될수록 비싸게 팔린답니다. 진짜 귀한 건데요.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신봤다 소리를 질러. 아 약간 뭔가 사극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로 귀한 거야 이게. 아 귀한 거예요? 삼봤다를 신봤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삼을 옛날부터 신으로 생각했어. 신이라고요? 아, 그럴 정도로 귀하다 그 얘기야. 와. 형님 혹시 이거 1억 5천이에요? 아.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이제 1억 5천은 아니고 예. 이제 요 정도 되면 한 뿌리에 3만 원. 아 3만 원이요? 3만 원. 10년 된 산양산삼의 가격인데요. 근데 그 1억 5천이라고 했던 것은 산에서 자생적으로 커서 한 100년 정도 커야 100년 정도 커야 100년 커야 1억. 100년근을 캘려면은 뭐 평생 산에만 돌아다녀 봐야 돼. 그런데 그걸 캘 수도 있고 못 캘 수도 있는 거지. 아 진짜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인 줄 알았는데 돈 너무 좋아하지 마. 그쵸. 돈 너무 좋아하지 마. 그쵸. 평생 얻을까 말까한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 지금뿐인 소중한 경험에 집중해 봅니다. 형님 이거 맞아? 그거 맞아. 오케이. 잘 캤어. 어머, 조금 서툴고 실수해도 열심히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직접 캔 산삼, 그 맛은 어떨까요? 이상. 예?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럼 흙 조금 묻었어도 그냥 먹어. 이거 맛있어요? 아 진짜요? 맛있대요. 동생 이삭이 먼저 먹어보는데요. 표정이 알쏭달쏭하죠? 처음 먹어보죠. 형 이스라엘도 한 입 먹습니다. 어쩐지 그 맛을 알 것 같네요. 형님 속였어요. 맛있다면서요. 쓰지? 써요. 쓴 게 약이요. 근데 뭐라도 느끼는데? 그것도 다 씹어 먹어. 근데 한국 사람들 왜 이런 거 먹어요? 그냥 건강하려고. 24년 인생 처음으로 쓴맛을 배운 쌍둥이. 산중 생활 25년 차 주인공의 삶이 신기하기는 한데요. 근데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랐어요? 아니 이제 머리를 나 이제 산속에 들어오면서 뭐 실질적으로 산에서 혼자가 있다 보니 누가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를 기르게 돼. 따산처럼. 생각보다 이렇게 따산이랑 따산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렇지. 타산을 닮은 주인공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해발 650여 미터, 마을과 떨어져 첩첩산 중에 덩그러니 놓인 외딴 집. 4년에 걸쳐 손수 가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폐가였던 곳을 자연재료로 보수한 뒤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고요. 특히 주인공의 자부심이 담긴 것은 바로 이 황토가마입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죠. 만든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흙이나 나무나 이런 자연 속에서 있는 것들이 좋더라고요.
제 나이 20살 때부터 그 자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삶을 포기할 마음으로 산속을 들어오게 됐죠. 산을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소위 이제 산삼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면서부터 고향인 우리 이제 광덕산에 내려가서 삼을 심기 시작을 했죠. 젊은 나이에 사업 실패라는 쓴맛을 본 뒤 가족과 떨어져 고향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뭐 얘네들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니 한 가족과 같죠. 제 발 닿는 곳에는 항상 얘네들이 와요. 어딜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아저씨 곁을 지키는 강아지들. 그렇네요. 이 녀석들이 산중 생활의 유일한 가족이라는데요. 그래도 말동무가 없어 외롭지는 않을까요? 외롭다? 심심하다? 글쎄요.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자연 속에서 있다 보니 사실 사람이 많은 것이 이렇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젊은 동생들이 이렇게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또 이렇게 피부색도 틀리고 또 그러니까 좀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손님들이 집에 온 만큼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올 봄에 한 거니까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약 15일 정도 된 것 같아. 이거는 두릅이고 여기에 이제 머우예요, 머우. 직접 담근 나물 장아찌는 물론 황토가마에서 꺼낸 비장의 무기. 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산에서 보기 힘든 돼지고기에 귀한 산삼을 통째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셰프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건강을 위하여. 산삼과 고기의 만남, 그 맛은 어떤가요? 맛있어. 건강한 맛. 건강하면 최고야. 익숙하지 않은 쓴맛 때문일까요? 산삼은 손에도 안 대는 쌍둥이. 편식하는 쌍둥이를 보더니 뭔가를 결심하는 주인공. 팔씨름 한번 할까? 팔씨름? 에? 팔씨름. 우리? 응. 그래도 쌍둥이들이 자신 너무 많이 20대인데. 삼초면 딱 넘길 것 같아요. 3초. 대박인데? 하나, 둘, 시작! 이겨야 돼요, 이삭. 이삭 이겨야 돼요. 빨리 이겨라. 오! 이겨라, 이삭. 진짜! 이게 전부 다 3의 힘이야, 3. 자연의 힘이고. 진짜 존경합니다. 오. 선생님! 우리 건강하게 살자. 오케이. 이렇게 셋이. 자,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자! 잠깐이었지만 자연 속에서 맛본 건강한 삶, 서로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꿈꿔왔던 SUV EV의 시작. 더 기아 EV9. Kia, movement that inspires.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자외선과 오존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천,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손 잡은 그 담담 더 높이 떠올라 cloud cloud 너와 나